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14주에 걸쳐서 직무타파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총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좀 니즈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직무타파 배웠던 것들에 대한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째 시간 직무타파 진짜 파이널 총정리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 강의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이 오는데 선생님 참 재밌고 유익한 강의다.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부끄럽네요. 그런데 좀 함축적인 부분들, 좀 가장 필요한 역량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주는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30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제가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빠르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게 인사총무였어요. 경영지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뽑는 인사총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는 인사가 왜 좋냐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거 하는 것이 뿌듯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직무 지원하실 때는 나로 인해서 어떤 상대방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을 꼭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한마디가 나한테 큰 힘이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을 내가 설립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참 좋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힘든 점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다 다른 곳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그런 데 있어서 균형점을 가진 시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시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만드는 제3자의 지점을 찾아내는 게 인사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또 다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교육을 이분은 진행하시는 분이셨어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모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야. 교육 업무라고 하는 부분은 뭐야? 교육 과정과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자 했던 것들은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내가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업무가 잘 됐어요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사람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교육받으러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놀러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담당자로서의 어떤 부분, 치열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측면까지도 고민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역량은 무엇이냐? 인사고과 장기적인 문화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하다. 보통 여러분들이 인사 업무라고 하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요, 소통이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건 1차원적인 거니까 어찌됐건 인사는 뭐예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뭘 주고 뭐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강단 이런 것들도 약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다른 분입니다. 임원분들부터 사원들에게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됩니다라고 하는 부분 나왔죠. 또 사람에 대한 관심 많아야 된다. 관계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땐 버전 1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게 버전 2인 것 같고요. 자, 이분은 또 뭐라고 하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식으로 묻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말입니까? 사업부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내야 된다. 인사, 총무, 교육 이쪽은 뭐예요? 고객이 누구예요? 바로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의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프라를 만드는 게 인사, 총무, 교육의 역할이니까 항상 구성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재무회계죠. 재무회계는 어떻게 보면 인문상경계 친구들이 지원하는 쪽에 있어서의 조금 전문가적인 어떤, 그러니까 아무나 지원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재무롤 CJ에서 갖고 왔던 내용이에요. 4가지 회계 태스크가 있고요. 격리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 태스크, 자금 조달. 아마 여러분들이 재무회계팀, 재무팀이나 회계팀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 4가지 일을 하게 될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은 이전에 제 재무회계 방송을 보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CJ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CJ 푸드빌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뿌듯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켰다. 매출을 늘리는 데 있어서 영업사원들은 기여한다면 뭐예요? 우리 경영지원 직군들은 우리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최대한의 불필요함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이쪽은 늘리는 거고 우리 쪽은 줄여야 되니까 재무회계로서는 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겠다. 그래서 회사 매출이 향상되게 기여하겠다라고 한 부분 중요하고요. 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왜? 경영 지원이니까 내부 직원들이 고객이니까 라고 하는 부분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지원 못하잖아요.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정도면 좋을 것 같다. 또 문제를 딱딱 파악하는 판단력 중요하고요. 문제 해결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아직 뭐 할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접하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경영회의 자료들을 이제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직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현실적 조언. 이분께서는 그러면 내가 재무회계하고 싶어. 뭐가 필요해? 엑셀 활용 능력 정말 중요하죠. 엑셀 활용 능력은 재무회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엑셀 잘하면 회사 생활은 편해요. 엑셀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서 작성 능력도 되게 중요하죠. 재무회계하는 분들은 품위서도 되게 간단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좀 작성한 품위서를 보면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놀랍게 심플한데 그래서 재무회계 직무하시는 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장짜리 품위서를 작성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회의 자료들을 좀 많이 만들거든요. 그게 다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이런 숫자가 나왔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논리적인 흐름이니까 문서 작성 능력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서를 작성을 잘하려면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로도 표현하시고 글로도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예요? 또 필요한 게 협업을 많이 진행하니까 팀워크가 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재무는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자료 주는 게 아니죠. 항상 전화해야 돼요. 현업에.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인간 유대 관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당연히 꼼꼼함 필요하겠죠. 숫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락시키면 안 되잖아. 회사에 엄청난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회사의 최전방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여기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면 우리 회사의 소위 얘기해서 가계부는 무너진다. 경제는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어떤 책임감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갔던 게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좀 넘어갈게요. 마케팅, 뭐가 중요하냐? 그들의 상황과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마케터로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은 무엇입니까? 공감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냥 공감했다라고 하는 정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하는 정량적인 그런 공감력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늘 계속 강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적절한 시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케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됐건 유행의 어떤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유행을 선도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버린다.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어떤 말을 쓴다. 아니면 어떤 유명인, 연예인을 쓴다라고 했을 때 시기를 놓쳐버리면 큰일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때의 제공을 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다 가져가시고요. 다음, 광고주의 성과가 증대됐을 때 자기는 기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데이터를 잘 읽고 광고에 접목시켰다는 뜻이기도 해서 무척 뿌듯해요. 뭐를 가져가셔야 되냐? 여러분들 마케터로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서 분석된 내용을 제대로 응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통계를 잘 하시면 좋아요. 엑셀로 잘 하셔야 되는 거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감으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분께서는 현실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할 텐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드가 지금 이제 끝났어요. 사드가 뭐 이제 화해 분위기로 뭐 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롯데백화점이 장사가 되게 안 됐고 롯데 면세점이 장사가 되게 안 됐어. 그럼 롯데 면세점의 마케팅 직원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현실 가능성. 우리가 그럼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사람들을 끄집어 당길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 고객들만 기다릴 거야? 아니잖아요.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다변화할지에 대한 뭐예요? 현실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 어떤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지 신문기사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들의 내용을 보고 아, 지금 현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정도의 어떤 강도, 이 정도의 어떤 레벨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요. 마케팅 팀의 필요 역량을 물어봤더니 방향성과 속도가 중요하다. 왜?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근데 방향을 잘 잡았는데 속도가 더디다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것도 맞물리니까. 그래서 마케터로서 중요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저는 방향성과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과 속도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석력과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은 뭐예요? 방향성과 속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이제 영업관리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영업관리 쪽인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영업관리는 보통 서비스직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래서 어떤 정성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서비스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영화나 영화관 운영에 대한 이해나 트렌드도 중요하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산업에 대한 이해죠. 기업에 대한 이해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왜 영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왜 영화관 점장이 되고 싶은 건지 수없이 많은 고객 서비스 영업관리직이 있을 텐데 내가 왜 영화 산업에 지원해서 왜 CGV인지 왜 롯데시네마인지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좋은데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기가 선생님 좀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산업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이슈나 트렌드를 꼭 점검하십시오. 영업팀은 모든 사업의 기본이다. 이윤 창출하는 부서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이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고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항상 간이고 쓸기고 다 집에다 두고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SM의 업무는 크게 이게 이제 백화점이죠. 제가 매매사고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출 관리하는 거다. 매장 관리하는 거다. 사원 관리하는 거다. 고객 서비스 관리다. 단지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영업관리자 뭐예요? 영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매출이잖아요. 숫자니까 매출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백화점이라고 하는 어떤 매장 아니면 내가 편의점이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내가 뭐 다니는 어떤 뭐 음식점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데서 매장 관리도 내가 봐야 되잖아요.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지 회사가 붙이라고 하는 거 붙였는지 이런 부분들로 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원 관리, 사람 관리죠. 인적 관리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죠. 내가 그냥 영업을 하면 하겠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생산성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일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그만두시기도 하죠. 일단 고객 서비스 관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많이 하실 거예요.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면하게 되는 경우는 좀 아닐 거고 여기서의 고객이라고 한다면 점주 뭐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내외부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매출 활성화 적용 가능한 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일단 상황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현상 파악해야 된다. 그냥 감이 아니에요. 데이터로서 최대한 파악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전략을 수립해라. 그래서 결국엔 뭐 할 것이다? 매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량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의 이제 영업관리 직인데요. 지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조직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 사람 관리죠. 그다음 매출 관리한다, 그다음 효율 관리라고 한다. 매매 사고라고 하는 기본 바탕 베이스에 여러분들이 더하고 싶은 건 더하시고요. 아니면 추가하고 싶으신 뭐 없으면 뭐 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단어가 쓰였지만 결국엔 다 매매 사고의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점포의 매출과 데이터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를 판단하지만 점포의 문제점을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부분의 경영주의 만족도를 좌지우지한다. 어떤 내용이에요? 편의점 영업관리자 역할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네가 왜 일을 잘하는 사원이냐, 일을 못하는 사원이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네가 관리하는 매출이 데이터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자꾸 떨어져. 아무리 그 점주, 경영주랑 관계가 좋으면 뭐예요? 실제 내가 맡은 이곳에 매출이 안 일으켜지는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근데 경영주, 점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가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야,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하지 마. 우리 점포의 문제점을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본사 가서 얘기 좀 해서 우리 점포만은 좀 어떻게 다르게 좀 해줄 수 없을까? 그걸 조율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A의 역할과 B의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원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100점이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을 해보지 않고서 상품 기획 물류 시스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는 소리를 반영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영업관리 지원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제 필드에서 뛰어야 되니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여러분들이 마케팅하고 싶으시고 뭐 영업 기획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기획과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렇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특강도 해요. 학교에서 특강만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소서를 쓰는지 어떻게 면접 보는지 모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의 학생들의 수준은 이렇구나. 지금 이 학생들 이런 걸 고민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근데 그 퍼센티지가 많을수록 뭐예요? 지금의 대체적인 경향은 이러니까 내가 특강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업은 무조건 유머러스하고 활발한 성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고객이 원하는 바를 잘 경청하는 능력을 갖춘 우직한 성격의 소유자. 우직한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그만둬요. 영업관리 직무를 많이 뽑는다는 건 그만큼 많이 그만둔다는 소리. 그럼 왜 많이 그만둘까? 매매 사고에서 매출 관리라고 하는 부분과 사람 관리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맡은 바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책임감, 우직함 이러한 능력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전 좀 약간 재미도 없고요. 좀 약간 소극적인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영업관리 맞을까요?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우직한 성격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사방침과 가맹점 사장님과의 의견이 달라 충돌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럼 설득할 건데 어떻게 설득할 거야? 아, 다른 매장이 긍정적인 결과값을 통해 설득하겠습니다. 면접 때 질문 나올 수 있거든요. 야, 가맹점주가 우리 말을 안 들어. 빨리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당신 같으면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하나의 방안인 거죠. 네. 다른 매장의 비슷한 사례를 얘기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훌륭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 서비스는 경력보다는 역시 현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문현답, 말을 좀 바꿨어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자소서의 어떤 키워드, 굉장히 뭔가 딱 임팩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좀 센스 있는 답변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답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봤던 게 이제 해외 영업이에요. 해외 영업 쪽. 해외 영업은 일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에 맞춰 각각의 스케줄을 모두 관리해야 된다. 또 작은 부분을 놓치면 손실로 이어지기 쉬우니까 항상 메모해야 된다. 해외 영업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그렇죠. 시차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직접적인 어떤 바이어와 컨택을 하려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시차랑 비슷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일이 계속 내가 자고 있을 때 일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꼼꼼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평소 해외 시장 상황, 증권 등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된다. 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무대뽀 정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역시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요. 이걸 조금 더 크게 감싸고 있는 경쟁사까지, 더 크게 감싸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까지, 더 크게 감싸고 있는 국제 정세까지, 한국 경제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꼽는다면 배려심을 들 수 있다. 상대방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배려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커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 영업만큼 또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는 데도 없잖아요.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의 고객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과에 있어서의 배려심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회사 생활 잘하는 분은요. 적을 안 만드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그렇다고 뭐 하하호 웃는 건 아니지만 먼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준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도 대학교 이제 4학년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 이 사람이 날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손해볼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를 조금씩 보는 자세도 전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적으로 난 한 푼도 손해 안 볼 거야. 1원도 손해 볼 수 없어. 1초도 손해 볼 수 없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싶으시면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내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사회생활을 잘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해외 파트너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알아보는 자세, 예스맨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죠. 직장생활에서 어떤 친구가 일 잘합니까? 이거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위에 직장 상사 얘기하면은 팀장 이거 아니에요. 안 돼요. 제가 알아봤어요. 이게 아니죠. 해보겠습니다. 뻔히 안 되더라도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예스맨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책임감과 빠른 계산 능력 중요하다. 왜? 내가 나가면 내가 회사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나와요? 라고 하는 있어서의 어떤 간략적인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에 관련된 능력도 중요하다. 또 그게 뭐예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또 배려심과 오픈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제 해외니까 고객사를 생각한다면 언어와 문화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의 업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사 제품을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외국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하면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고자 합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국내 영업에 투입이 되고 있다. 제품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객을 어떻게 설득할지 경험을 쌓는 거죠. 이런 걸 거치고 나서야 본격적인 대리점 관리 업무나 수출 업무를 한다. 그러니까 해외 영업에 있어서 아직 해외는 아니지만 실제 영업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국내 영업부터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업적인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외 영업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영업을 되게 가고 싶은데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경우엔 저도 국내 영업 쪽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나중에 자리가 나요. 영어 잘하고 또 어디서 나가서 살다 왔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기회는 오니까 내가 꼭 회사를 지금 들어가야만 해. 그렇다면은 국내 영업으로 일단 들어가서 우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무역에 대한 배경지식 당연히 필요하겠죠. 다음 금융영업입니다. 자, 기존에 없던 은행의 경쟁 상대 출현은 은행 산업 전체에 대한 위기 요인 카카오뱅크, K뱅크죠. 이익 창출을 위해 사업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 꼭 받겠죠. 이제 YBK 기업은행도 뽑고 있고 우리은행도 뽑고 있는데 이런 질문 받으면 무조건적으로 인터넷 쪽으로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1차원적인 거고요. 그건 기존에 있는 점포가 없는 은행 대비 점포를 갖고 있으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안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하냐? 전문성, 영업력, 친화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은행은 전문성이죠. 여러분들 연수 가면 계속 시험 보고 자격증 따고 회사 들어가셔서도 은행 들어가셔도 계속 자격증 따셔야 됩니다. 이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신감,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적극적인 성격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는 건 불특정 다수의 어마어마한 사람들, 고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친절하죠. 좋은 고객 오면 친절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하지 않은 고객들도 많이 오는데도 그런 블랙 컨슈머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남자분들 은행 가셔서 일 잘하신다는 것도 측면도 강조하시면 좋겠지만 지점에 관련된 소위 얘기해서 잡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즉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런 일도 기꺼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꼼꼼한 건 장점이다. 당연히 돈을 다루니까 또 고객 관리를 해야 되니까 상품에 대한 지식들도 다 다르니까 꼼꼼해야 될 것 같고요.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해야 된다. 또 이 부분이 이제 그거였죠. 블랙 컨슈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가 먼저 풀어야지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전략은 뭘로 가냐면 블랙 컨슈머를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 고객을 저는 가장 충성도 높은 로열티 높은 고객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답변하실 때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민상법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법적인 지식,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에 계약서 쓰잖아요. 규정 쓰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면 아직 대출을 안 받아보셨겠지만 뭐 하나 받으려면 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읽어보지도 않는 수많은 것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민상법 지식이 기초가 됩니다. 머스트 헤브 아이템, 다른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고 겸손한 자세. 이게 이제 지점장을 하셨던 분의 인터뷰였는데 살고 보이고 이제 신입사원들이 어떤 자세를 갖추면 좋냐면은 예의 바랐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서비스 정신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기초적인 추상적인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융 관련 뉴스, 금융상품 전문지도 보고 있다. 당연히 그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생산제조, 이제 이공계 친구분들을 위한 직무가 나왔네요. 생산기술에서 생산 쪽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4M은 기억하고 계시죠? Man, Machine, Material, Method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고요. 생산기술은 메소드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생산 운영에 있어 자동차 생산 기본 과정,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현대자동차에서 간혹가다 물어보긴 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품질은 무엇이냐? 품질 관리는 자동차가 생산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꼼꼼하게 뭐 새지 않게 아니면 뭐 문제 없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품질은 그러니까 자동차가 실제 고객한테 출고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까지를 이 품질 관리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 관리는 무엇이냐? 생산하는 게 아니죠. 생산 그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몇 대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생산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플랜트 운영과 기술의 차이는 무엇이냐? 새 공장 건설, 기존 공장 개선, 설계하고 만드는 일 플랜트 기술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어떤 차가 새로 나왔을까? K9 새로 나왔죠. 그럼 기존의 K9에서 완전히 바꾸잖아요.
기존의 K9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생산 라인의 틀을 짜는 게 누구다? 생산 기술이 되겠죠.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차체 도장 막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조립해내는 게 생산의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야, K9에 지금 계약이 엄청나게 돼서 3,000대가 됐대. 우리가 빨리 고객에게 인도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생산 그 계획을 짜자라고 하는 게 생산 관리 역할이 되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공장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역할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붕어빵 틀을 제작하는 게 무엇이다? 생산 기술이다. 여기서 붕어빵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다? 생산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계획을 짜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생산 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붕어빵에 팥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 맛의 농도가 일정해야 돼. 이걸 따지는 게 누구다? 품질 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품질과 플랜트 품질 관리 차이였는데, 플랜트 내에서의 품질이라고 한다면 이 차가 생산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플랜트 품질이라고 보면 되고, 실제 고객한테 인도되고 나서 품질 보증해 주는 것이 이제 품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량 생산 이런 현장의 최전선이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생산 관리를 조금 더 나온 거예요. 소유량을 계산한다. 그다음에 구매 관리하고 자재 불출 관리한다. 그다음에 생산 지시, 생산 일부 관리한다. 품질 관리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산 관리입니다. 외주 관리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자재 물류 관리나 부품 이런 걸 통해서 공정이 원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타워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가장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의 싸움에서 타이트한 납기를 맞춰야 된다.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쉴 새 없이 모니터링 해야 된다. 생산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제가 그때 생산 관리를 별로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일단 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대한 뽑아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납기를 맞춰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쉴 새 없이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연구개발인데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연구개발은 당연히 전문 지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재료 특성 역할, 미생물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중요한 게 계속적으로 실험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하죠. 실험실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실험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했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알고 있으니까 실험을 많이 하는 걸 추천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험자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나 과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 결국에 실험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니까 이런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직무타파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개발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